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올해도 18번째를 맞이했는데요. 한국은 이미 평균 수명이 81세를 넘는 고령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만은 복지 수준은 그에 한참 무궁해짓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에는 복잡한 서울 도심 속에서 고즈넉한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산책길 소개해드립니다. 또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진두지휘하는 분이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최종문 단장과 함께합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0월 2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협력기구, 바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라고 불리죠. 올해 아세안과 우리나라 사이에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지난 2009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최종문 단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의미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아세안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올 금년 초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대통령령에 예. 따라서요. 그 다음에 준비기획단 자체는 4월 달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기획단도 외교부뿐만 아니고 딴 부서도 다 함께해서 구성이 됐겠죠? 네, 거의 전 부서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 아세안과 한국과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정상회의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한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에 아세안에 대해 이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세안은 동남아 10개국, 우리가 잘 아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등의 이제 국가연합체입니다. 예. 아세안은 이제 주요 국가들과 정기적으로 공통 관심사와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를 양자 대화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아세안 대화 파트너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호주 등 국제 무대에서 뭐라고 할까요? 영향을 좀 행사하는 국가들입니다. 예. 이는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는 이제 89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예. 올해가 바로 25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박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제안하셨고요. 예. 근데 사실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한 곳에 모으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근데 아세안 정상들이 적극 호응해 주셨고요. 12월 11일, 10일 양일간 부산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이제 우리와 아세안 10개국 정상들 외에 강요 등 고위 대표단, 기업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등 한 3천여 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이 전부 동시에 만나는 게 쉬운 일정이 아닐 텐데 네. 사전 협의를 언제부터 보통 하나요? 보통 외교부에서 추진을 했을 텐데. 네, 일단 시작은 이제 외교부에서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건 이제 올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특별 정상회의가 지니고 있는 목표라고 그럴까요? 그런 목적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네. 일단 제가 그렇게 슬로건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해 이제 우리 박 대통령께서는 한아세안 관계의 지향점으로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관계를 제시하셨고, 예. 이것이 이번 정상의 슬로건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예. 사실 이 슬로건 안에 우리 목표라든가 이것이 함축이 되어 있는데요. 예. 한국과 아세안 사실 누구도 슈퍼파워는 아닙니다. 국제 무대에서 예. 슈퍼파워는 아니고요. 이제 이런 험난한 국제 무대에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제 신뢰를 쌓자는 것이고요. 예. 둘째는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이
그 상대방으로부터 서로 독도 보고 또 행복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호혜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외교라는 것이 이제 국익에 대한 치밀하고 그 냉철한 계산의 그 바탕을 두어야 하겠지만 그 동시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정서적 측면 그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예. 그 상대방에 주는 느낌도 중요한데요. 이번 정상회를 통해서 그 한국과 아세안이 우리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그 진정한 친구다 라는 예. 그런 느낌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아세안 국가 중에 뭐 슈퍼파워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무시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중견 국가들이 꽤 있죠. 아, 그렇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민주화 달성 이후에 그 경제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예. 뭐 인구도 뭐 2억 3천만에 이르고 또한 그 베트남은 뭐 아주 그 인구 1억이고 예. 국민들이 아주 그 열심히 일하는 그렇군요. 네네 그 장래가 아주 그 밝은 그런 국가입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새로 최근에 문을 개방한 뭐 미얀마라든가 예. 그다음에 작지만 인구 500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그 싱가포르와 같이 그 첨단을 다니는 국가도 있고요. 그렇죠. 네네. 예. 올해가 한국과 아세안이 관계를 수립한 지 25주년 되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25년간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그 1989년도에 이제 강력국 대화관계를 수립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91년도에 그 첫 정상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정상회의는 이제 한국에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예. 그 아세안은 매년 그 아세안 자체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예. 저희 정상이 이제 초청받아갖고 가서 한 회의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9년도에 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제주도에서 한번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쭉 그 아세안과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한번 좀 잠시 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그 아세안과의 관계는 뭐 하여튼 25년간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같은 다방면에 걸쳐서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축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요. 그 몇 가지 예를 수치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먼저 교육 측면에서 아세안은 우리의 제2의 파트너입니다. 예. 물론 이제 부동의 1위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고요. 예. 2위가 아세안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교육하면 이제 미국, 일본, EU를 먼저 떠올리는데 그렇죠. 그 사실 지난해 한아세안 교육액은 1,350억 불이었습니다. 예. EU, 미국, 일본이 각각 1,000억 불 내외였고요. 아. 그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 아세안, 미국, 일본, EU의 교육액이 그 엇비슷했습니다. 뭐 네. 9% 내지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 내지 10% 정도로 해갖고 그 엇비슷했는데요. 네. 이제 이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우리의 무역 흑자 중에서 65%를 그 아세안으로부터 거둬들이고 네. 있습니다. 또한 그 해외 건설 수주만 해도요, 그 지난해 143억 불에 이르렀는데요. 이 역시 우리나라 그 총 수주액의 21%로서 예. 중동에 이어 2위입니다. 그 우리나라 그 건설회사, 예. 엔지니어링 회사들에게는 이제 그 황금어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그 지난해 해외 투자를 보면 그 중국에 50억 불이 투자되었고요. 예. 그 다음으로 아세안인데요. 그 38억 불을 그 기록하였습니다. 예. 지금 제가 뭐 경제적 측면을 좀 강조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우리는 그 유엔이나 그 ALF 등 그 다정 무대에서 그 북한 핵 문제라든가 그 뭐 동해 표기 문제 등 그 국제사회의 그 지지를 확보해야 될 예. 그 정치 안보 이슈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 점에 있어서 그 같은 아시아 영내 국가인 아세안 회원국들의 지지도 또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 가지 제가 덧붙인다면 그 다행스럽게 그 아세안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대한민국 국가는 어떤 그 히스토리컬 배기주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앙금도 없고요. 예. 또 뭔가 우리가 뭐 부담을 주는 상대도 아니고요. 예. 또 한국 기업들과 일하다 보면 그 의리도 있고 그 정도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의 기술 수준도 높아서 그 우리와의 협력을 하려는 의지가 아주 매우 강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아세안 국가들이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와 한국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아세안 국가들도 그만큼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그 앞으로 4년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려갖고요. 예. 앞으로 4년 뒤에는 중국 경제의 50%를 돌파하는 게 아세안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아세안 하면은 그 한류 열풍에 대해서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텐데 한국과 아세안 각국 간의 문화적인 이질성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류 어떻습니까? 한류 열풍과 관련해서 좀 가까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아세안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한류로 하겠습니다. 예. 그 90년대 말부터 그 한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98년도 제가 태국 대사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이미 현지 청소년들이 그 핑클 브로마이드를 들고 다녔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그 현지 청소년들을 통해서 그 핑클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 한류가 오늘만큼 그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동남아 한류 팬들이 그 초기에 예. 그 비옥한 토양을 제공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동남아 한류에 대해서는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죠. 그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간에는 남의 집에 전화를 거는 것이 실례고 예. 또 그 택시 기사님들도 TV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차를 세우고 뭐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 한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뭐 이미 논문도 여러 편 발표되었을 만큼 예. 그 수출 산업에서도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동남아 국민들의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 점에서 그 외교부 등 정부가 하는 공식적인 외교 활동, 아니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예. 그 이상으로 큰 일을 그 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류 관련해서 그 본인 직접 태국에서 경험하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뭐라 그럴까요? 국민 정서가 좀 공통점이 있을까요? 동남아 국가 국민들하고 한국 네, 국민들하고? 네, 그게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가족 간의 어떤 끈끈한 정이라든가요. 예. 네,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에 잘 그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그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한국과 아세안 간의 뭐 경제 교류뿐만 아니고 인적 교류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활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지난해만도 우리 국민 460만 명이요. 네. 동남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해외 여행자의 그 3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3분의 1이고요. 네네, 그 드디어 1입니다. 그 예. 지금까지는 뭐 중국, 일본, 미국, 중국, 일본이었는데요. 참고로 중국에는 작년에 400만 명이, 그리고 일본에는 250만 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럼 동남아가 중국보다 더 많은 네, 사람이 예, 나타나는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근데 아세안에서도 그 우리와의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예. 또 그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 지난해 160만 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예. 아세안의 사실 그 경제 규모로 수준을 볼 때 그 해외 여행이 뭐 우리만큼 자유스럽지는 않은데요. 예. 그래도 큰 숫자죠. 이게 160만 명이라는 것은요. 예. 또 그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회원국 국민들만 해도요. 약 3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볼 때 하여튼 아세안은 이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 예. 인적 교류가 또 이렇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한 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해 그 매우 고무적인 그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아세안 지역에서 사실 우리 한국으로 시집 오는 그 여성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아세안과 우리나라 관계가 더 깊어지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지금 베트남 그 당 서기장께서 지금 방한 중에 계신데요. 예. 그 베트남에서는 우리를 그 사돈의 나라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특별 정상회의 아세안 얘기를 나누다가 약간 좀 딴 아세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부산에서 개최된단 말이에요. 네네. 부산, 서울이 아닌 부산이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부산은 이미 2002년 그 부산 아시안 게임, 예.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 등 큰 국제 행사를 잘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지금 ITU 국제통신연합 총회가 굉장히 큰 행사인데요. 예. 그것도 지금 부산에서 곧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부산시랑 그 시민들께서 이번 특별 정상회 개최를 강력히 희망했었고요. 예. 또한 부산시는 그 태국 방콕,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베트남 호지민, 캄보디아 프놈펜, 뭐 미얀마 양곤 등 주요 도시들과 그 자매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예. 이 점에서 그 남다른 의미가 있죠. 그 이번 회의가 이틀 동안 열리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 경우에는 이틀 동안 어떤 회의를 할까 이렇게 좀 궁금해할 거란 말이에요. 아, 네, 좀 그렇겠죠. 쉽게 네, 어떤 예, 예. 내용이 회의에서 뭐 논의될 거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그 일정부터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예. 그 12일, 제일 중요한 일정은 이제 12일 두 예. 차례 개최되는 그 정상회의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예. 그 첫 세션에는 이제 한 아세안 간 그 양자 현안이 그러니까 우리의 뭐 어떤 그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네. 지역에 대한 진출이라든가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적 교류 증진 방안 등등 네. 양자 현안이 이제 논의가 되고요. 예. 두 번째 세션은 이제 기후변화와 같은 범세계적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잘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논의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일정으로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은 회의 자체 외에도 여러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그 11일에는 이제 각국 정상들과 대표단을 위한 환영 만찬, 예. 그 갈라디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문화 공연이 있을 예. 예정입니다. 예. 또한 이제 중요한 일정이 아세안과 한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하는 그 CEO 서밋. 예. 그 역시 매우 그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다자 외교를 하다 보면은 그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 그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번 계기에 그 10개국 정상들이 다 방한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렵게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10개국 정상들과 일일이 개별적으로 그 양자 차원의 그 정상회담을 가지실 예정입니다. 그 회의 기간 중에. 네네, 회의 기간 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틀이지만 그 저희 대통령께서는 일정이 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이어지시게 됩니다. 예. 이제 그 양자 회담을 통해서,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양자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고요. 뭐 제일 중요한 게 또 우리 경제 살리기 예. 이런 거니까 우리 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등 그런 이제 실제 협력 방안을 그 협의하실 계획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아세안 국가들하고 우리 관계가 정치적인 면이 더 컸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경제적인 분야가 더 크고 현안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뭐 시간상 제가 뭐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예. 뭐 각국별로 뭐 수억 불짜리 프로젝트부터 시작해갖고요. 예. 뭐 많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아세안 국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신경 쓴다 그럴까요? 아니면 네. 더 긴밀한 관계라고 그럴까? 경제적으로는 어떤 인도네시아가 제일 큰가요? 아니면 네네. 베트남인가요? 네네. 인도네시아가 이제 가장 크죠. 인도네시아가 이제 국민소득도 이제 3,500불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인구도 2억 3천만이고, 이미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데요. 또 대형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그 인도네시아는 또 자원의 보고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뭐 10개국 중에서 우리가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거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으로도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 말씀드렸지만 그 베트남의 그 어떤 잠재력이라든가 예. 이것도 굉장히 크죠. 또 그 새로 문을 연 미얀마라든가 뭐 등등 해서 다 각자 예. 다 중요한 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인도네시아 하면 그냥 그 목재 정도 가서 우리가 채우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랬죠. 예, 예. 그걸 이제 그 목재를 들여갖고 부산의 그 합한 예. 산업이 발전해 있기도 했었고요. 예. 네, 그랬었죠. 이번 그 특별 정상회를 앞두고 그 부산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주 풍성하게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네네. 아니, 뭐,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요. 이게 뭐, 꼭 부산에 국한된 행사는 아니고요. 예. 네네. 그래서, 먼저 아세안과 비즈니스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그 10월 20일부터 20일까지 그 전경련에서 주최하는 그 아세안 인프라 프로젝트 그 정보 제공 예. 행사가 있습니다. 예. 또한 그 1대1 상담 기회도 제공이 되는데요. 이게 도움이 될 듯 하고요. 또한 그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그 서울 코엑스에서 아세안 무역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이것도 좀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아세안 찾아주시면 무역 고맙겠습니다. 박람회면은 네. 그쪽 아세안 지역의 상품이나 네네, 제품을 그것도 볼 수 있지만 있는 또 저희가 또 수출하는 수출할 수 있는, 것도. 네네, 그러니까 투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외에 이제 문화행사로는 11월 그 말부터 12월 초까지 그 우리 서울의 광화문광장, 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청 등에서 뭐 영화제라든가 뭐 청년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개최지인 부산에서는 물론 이제 그 현대미술전이라든가 그리고 아세안 10개국의 음식 등 실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뭐 생활문화 축제 예. 같은 뭐 다양한 행사가 지금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 뭐 지금까지 그 경제적인 현안, 양자 현안, 국제적 현안 쭉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북한 문제도 이번 회의 때 좀 거론이 될까요? 네네. 뭐 북한 문제도 중요한 지역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예. 네. 제가 뭐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예. 못하겠습니다만은 당연하게 좀. 양자적으로도 특히 뭐 예. 이제 논의가 이번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준비 기획단장으로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네. 간략히 그럼 한 말씀 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젠 어떤 잣대로 보더라도요. 아세안은 우리에게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예. 아세안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 국익과도 직결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세안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유럽 등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도
그 알려진 바도 적고 예. 뭐 관심도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요. 예. 또 뭐 언론에서도 사실 그렇게 비중 있게 그렇죠. 취급되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2015년 아세안 커뮤니티가 출범하게 됩니다. 예. 예, 궁극적인 지향점은 그 EU, 그러니까 유럽연합과 유사합니다. 예. 그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세안의 경제 규모는 이제 불과 4년 뒤에는 현재 중국 경제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아세안 하면은 그 동남아 하면은 뭐 단순한 관광지라든가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뭐 외국인 근로자, 뭐 홍수 등 자연재해 등 어떤 고정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예. 드는데요.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그 아세안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아세안 관계 발전에 대해서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최종문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봐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노인의 날인데요. 한국은 이미 평균 수명이 81세가 넘는 고령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만 복지 수준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 관련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오늘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에는 그 복잡한 서울 도심 속에서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산책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연결해서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던 2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또다시 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지적장애 3급인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26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성 A 씨를 유인해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는 성폭행 혐의로 지난 2012년 출소했으며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감금돼 있다 할머니와 연락이 닿아 이 씨 집에서 나왔지만 임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군에 입대해 훈련을 받던 도중 에이즈 감염 사실이 드러나 퇴소했으며 이후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며 좋아하자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했다는 이유가 창작돼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하반기 아파트 분양시장의 최대 관심 지역인 위례자이가 수도권에서 8년 만에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GS건설이 위례 신도시에 분양한 위례자이 아파트의 1순위 청약을 접수한 결과 451가구 모집에 62,670명이 신청해 평균 13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우건설이 서초동 3호 1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초 푸르지오 서밋도 청약 경쟁률이 14대 1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살듯 유용한 정보가 가득! 수도권 알뜰 정보! 네, 멀리 떠날 시간은 없고 집 가까운 곳에 산책길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 도심 속에서 눈이 번쩍 떠질 만한 울창한 숲길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들이 있는지 산림구단 알뜰주부 심재영 씨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대문구 안산에 걷기 좋은 둘레길이 있다면서요? 네, 그 안산의 안산 자락길은 서울 시내 걷기 좋은 도심 숲길 중에서 첫 손에 꼽을 만한 곳인데요. 예. 서대문에서 솟은 낮고 완만한 산이라고 합니다. 낮으면서 숲은 울창하고 전망도 빼어난데 무엇보다도 오솔길, 나무 데크길이 걷기 좋아하는 분들을 기쁘게 한다고 하네요. 예. 나무 데크길은 계단이나 턱이 없앤 이른바 무장애길인데요. 걸림돌 하나 없는 나무 데크로 이뤄진 안산 자락길이 7km나 이어진다고 합니다. 예. 남녀노소가 넉넉 잡고 3시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고요. 편백나무 숲, 낙엽송숲, 활엽수숲 등으로 이루어지는 이 숲길이 아름답거니와 물맛 좋은 약수터와 쉼터도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약수터 주변엔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안산 정상에도 금방 오를 수 있다고요? 안산 정상의 장쾌한 전망 감상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예. 둘레길에서 20여 분만 걸어 오르면 봉수대가 있는 정상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예. 가까운 아파트 무리에서부터 인왕산, 북한산, 북악산, 남산 등 가깝고 먼 산들과 산들이 품고 있는 강화문, 용산, 여의도, 신촌 등 도심의 고층 빌딩 숲이 빼곡하게 우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북서쪽의 일부 전망을 제외하고는 270도가량의 시야가 좌우로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요. 이 안산자락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일제강점기에 애국지사들이 투옥되고 희생됐던 옛 경성 감옥 자리에 조성한 기념관이고요. 신라 때 연세대터에 창건됐다가 옮긴 고찰 봉원사도 있는데 이 봉원사는 한글학회에 시초가 된 국어연구학회가 창립 총회를 열었던 곳이기도 하고 예. 봉원사 명부전 현판은 조선 개국공신인 삼봉 정도전의 친필이라고 합니다. 예. 둘레길 걷기의 출발점은 서대문 구청 쪽이나 독립문역, 봉원사 등 여러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한 10여 분만 걸어 올라가시면 안산 자락길인 그 나무 데크길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도봉구하고 노원구에 걸쳐 있는 초안산 나들길도 아주 산책에 좋다고요. 네, 초강한 산책을 즐기기 굉장히 좋은데요. 노원구 월계동과 도봉구 창동 사이 전철 1호선 월계역과 녹천역 부근 한 옆으로 완만하게 솟은 산이 초안산인데요. 예. 해발 114m, 산은 낮아도 아기자기한 숲길이 곳곳으로 뻗어 있어 걷고 쉬며 초가을 산책을 즐기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예. 주변에선 오래전부터 이 산을 내시산으로 불러왔는데요. 조선시대 궁궐 내시들의 묘를 이곳에 많이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내시뿐만 아니라 공예들 묘와 양반개츠 그리고 일반 서민들의 묘까지 무려 1000개의 분묘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 초안산이라는 이름도 편안한 안식처로 정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묘들은 대개 서쪽을 향해 자리 잡은 모습인데 이는 임금을 향한 충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이 분묘구는 2002년 사적으로 지정돼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 산책로의 주변 여기저기에 옛 무덤들의 문인석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내시도 묻히고 공료도 묻힌 조선시대의 거대한 공동묘지 산이지만 산은 굉장히 아늑하고 숲은 향기롭다고 하네요. 네.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의 경우에도 그 둘레길이 마련돼 있다고요. 네, 아차산은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시 경계에 자리한 그 전망 좋고 숲기 좋은 산인데요. 계단길과 흙길을 20여 분 오르면 능선이 좌우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광진구 일대와 구리시, 서울시 경계 지역의 한강 경관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군이 접전을 벌였던 곳으로 산 능선에 따라 고구려군이 쌓은 보루, 그러니까 둘레 100에서 300m의 작은 성곽을 보루라고 하는데요. 예. 이 보루들이 남아있고 백제군이 쌓은 아차산성도 산자락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예.
고구려정 해맞이 광장 보루 유적지를 거쳐서 정상까지 오르내리며 바라보는 강진구 송파구 도심과 한강 물줄기 등이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데요. 아차산 정상에서 긴 고랑길로 내려오거나 용마산 정상을 거쳐서 중곡동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계단길, 바위길이 부담스럽다면 아차산 자락과 용마산 자락으로 조성된 둘레길은 걸어볼 만하다고 합니다. 예. 아차산 등산로 입구에서 긴 고랑 공원을 거쳐서 용마산 등산로 입구까지 이어지는 총 3.7km의 아차산 둘레길은 산 전체를 도는 둘레길이 아닌 일부 구간의 둘레길이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를 걸어볼 만하다고 하네요. 강북구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번동 같은 경우에. 강북구 번동 벽오산과 오패산 사이에 깃든 공원이 북서울 꿈의 숲인데요. 옛날 놀이공원 드림랜드가 들어서 있던 자리에 지난 2009년 주변 녹지대까지 아울러서 66만여 제곱미터에 조성한 대규모 공원이라고 합니다. 예. 참나무류와 단풍나무, 소나무가 우거진 오패산, 벽오산 자락 숲길을 거닐어 볼 만한데요. 공원 양쪽으로 솟은 두 산자락에 거닐 만한 숲길이 곳곳으로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길이 완만하고 숲은 아름다워 커플들이 많이 산책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요. 예. 산길을 거닐기 전으로 아트센터 옆 전망대에 올라보실 만하고 북쪽, 동쪽으로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등 주변 산들과 서울 시내 경관이 한눈에 잡힌다고 합니다. 예. 볼거리, 체험거리도 많은데요. 순조와 순원왕후 사이에 태어나 15살 때 세상을 뜬 부곤공주의 능터가 있고요. 부곤공주와 부마 김병주의 능에 제사를 올리던 제사인 창녕위제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대한제국 말 영일정을 지낸 항해지사 김석진 선생이 일제의 한거에 자결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 꿈의 숲 아트센터는 공연장, 갤러리, 식당 등을 갖추고 있어서 둘러볼 만하고 다양한 체험형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상상 톡톡 미술관도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예.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서초구에도 예쁜 숲길이 있다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서초구 본디 서리골 공원과 몽마르트 공원 또 이제 몽마르트 공원과 서리풀 공원으로 이어지던 산자락이 찻길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2009년 각각 누에다리와 서리풀 다리가 놓이면서 이어져 한꺼번에 새 공원의 숲길을 탐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서리골은 서초동의 옛 이름인데 서리풀이 많았던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숲길로 들어서면 도심 속에 있는 거 잊을 정도로 뛰어난 경관의 산책로가 이어지는데요.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일부러 찾아와 걷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향기로운 흙길과 나무 계단길, 쉼터가 번갈아 나타나는 근사한 오솔길인데요. LED 조명이 설치된 누에다리의 야경도 볼만하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구단 알뜰주부 심재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진정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My computer is frozen. My computer is frozen. 제 컴퓨터가 멈췄어요. 작동이 안 돼요. 라는 표현은 My computer is frozen 입니다. frozen은 얼었다. 혹시 애니메이티드 영화 겨울왕국 아세요? 영어 제목은 frozen입니다. To freeze는 멈추다, 동결하다 뜻인데요. 미국 경찰들은 freeze, 꼼짝마라고 외칩니다. frozen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F도 있고 R도 있고 Z도 있습니다. 천천히 정확히 연습하시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Frozen. Frozen. Well, great job. You're not frozen. I hope you stay warm. Until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자살률 1위, 또 노인 복지 수준은 최하위권, 노인 학대 고발 건수가 하루 평균 28건,
바로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노인의 날을 맞아서 노인 복지 이야기를 좀 해야 할 텐데요. 노인 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노인들의 복지 수준 세계에서도 하위권이라는데 좀 충격적이에요. 아무래도 뭐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예. 2014년도에 국제 노인 인권 단체인 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에서 세계 96개국의 노인 복지 수준을 측정을 했는데 예. 거기서 세계 노인 복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예. 1위는 뭐 부럽게도 노르웨이가 차지했고요. 예. 우리나라는 50.4점인데 이게 이제 50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중국이나 카자흐스탄보다도 뒤로 밀린 순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고 작년에 우리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24,000달러였는데요.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그 국내 총생산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이 1.7%였는데 예. 이게 OECD 국가 30개 회원주 중에서는 끝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사실은 거의 노인은 많아지는데 노인에게 가야 할 충분한 복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고 그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노인복지 지출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인 빈곤율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가지고 있는 이 1이라는 그 오래된 오명은 아마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뭐 제 생각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이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경제적인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제적으로 별 문제 없이 지내시는 노인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어떻습니까? 그 어르신들 말씀에 왜 돈이 왼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 말이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세계 그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인데요. 예. 이게 지금 10년째 일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일이고 자살률도 또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생각해 보면은 빈곤율이라는 게 지금 상대 빈곤율로 나온 게 48.6%인데 이 지수는 뭐냐면 100명의 어르신이 있으면 48명은 가난하게 산다는 거거든요. 예. 가난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병원에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거고 충분히 좋은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고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을 준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자살률은 뭐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80대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명당 123.3명이거든요. 이게 세계 1위 정도가 아니라 아마 지금 최근에는 따라올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0대나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10만 명 대비 10대는 5.1명이고요. 예. 20대는 19.5명이에요. 근데 이게 60대, 70대로 넘어가면 60대는 52.7명으로 늘고요. 70대는 83.5명. 그러다가 80대에는 123.5명인데 결국은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고용노인이 자살을 한다는 건 사실은 이건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연금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노인분들한테는 액수가 얼마 안 되는 모양이죠? 그 오죽하면 어르신들이 용돈연금이다. 예. 포켓연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연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방침을 가지고 시작된 건데 2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 수 있는 어르신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60만 원까지는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그러하지 못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복지 정책 자체가 일을 통한 복지예요. 근데 일을 통한 복지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왜 요새 청년들이 발간하잖아요. 왜 어르신들 고령자들은 취업이 잘 되는데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60세에서 64세 사이의 그 취업률이 그러한 거고요. 그나마도 또 이분들이 다 단순 노무직입니다. 비정규직에 언제 이 고용이 끝날지 알 수 없고 대부분 굉장히 낮은 봉급을 받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빈곤율이 또 한 번 높아지는 건데요. 그나마 이분들은 건강하고 젊은 어르신들이고요. 70대, 80대는 아예 일할 곳도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신체 상태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을 통한 복지라는 건 6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일 뿐이지 더 많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살림은 나날이 궁핍해지는 거고 궁핍이 오래되면 사람에게는 우울이 찾아오고요. 우울 다음에 순위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앞서 우리 노인 자살률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노인분들이 갈 곳도 없고 즐길 거리가 없다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게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가 가만히 보면 공원에 모여 계시거든요. 예. 또 공원에 모여서 뭘 하시나 이렇게 보면 바둑을 두고 계세요. 예. 바둑을 끝나고 나서는 뭐 하시나 보면 급식을 드시러 가세요. 예. 급식 끝나고 뭐 하시나 그럼 다시 공원으로 가세요. 예. 그리고 다시 바둑을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한 놀이 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예. 결국 이게 문화, 특별히 여가 문화라고 하는 것, 활동 문화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건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예. 사실상 복지 예산이 전혀 책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일상의 많은 부분, 어르신들이 보통 하루에 여가가 13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놀라운 건 이분들이 여전히 건강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이 건강한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는 한 개인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시스템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앞서 말씀하셨을 때 가장 살기 좋은 노인들이 살기 네. 좋은 나라가 스웨덴이라고 1등으로 뽑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우리가 좀 스웨덴으로부터 배워야 할 부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회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식 자체가 아무래도 네. 스웨덴하고 우리나라는 달라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 세금이 거친 다음에 그 세금이 우리가 복지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우리나라는 세금이 사용될 때 그 효율을 잘 감안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에서 그 저출산 고령화 비율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저출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예. 고령화가 그 다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할 때에는 나누어서 해야 되거든요. 연령별로 이를테면 건강한 60대, 조금 덜한 70대, 아프게 더 많이 아픈 80대 이런 활동 영역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평가도 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분이 있다면 예. 외부에서 서비스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서비스에 따라서 당연히 그 재정 지원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첫째 갖춰져 있지 않고요. 예. 반면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을 뿐더러 공동체 정신을 굉장히 많이 살려가지고요. 공동체 마을이 그 어르신을 돌보는 방식으로 마치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왜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애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그게 사실은 이게 이제 어르신들을 돌보는 상황에서 필요한 말인데 예. 스웨덴은 그게 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노인 문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 여쭤보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만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네. 지금 노인 상담 센터장을 맡고 계시면은 주로 상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은 직접 만나서 상담도 하고 전화 상담도 하고 그래요? 저희는 그전에 전화 상담을 했는데 주로 이제 어르신들은 전화 상담만으로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직접 뵙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청취자 여러분 중에 노인분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는 것도 괜찮지만 예. 요새는 어르신들을 위한 그 정신보건 서비스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가까운 곳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내가 너무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할 때는 주변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예. 이게 각 구마다 하나씩은 다 있으니까 지역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고 예. 또 특별히 농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이장님이나 또 예. 그쪽에 면사무소가 있어요. 그럼 면사무소에 가셔서 도움을 청하시면 언제든지 기관하고 연결을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